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버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예. 야.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라떼 월드까지 했는데 뜨뜨뜨뜨뜨뜨. 예.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아니,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꾸만 그 깜빡깜빡하는 디지털 건망증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분들 중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진짜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려서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 통화가 안 되니까 핸드폰을 자꾸 어디다 두고 다녀가지고. 아, 맞아. 네. 아니, 건망증 얘기 나오니까 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예전 매니저가 자꾸 차에서 뭘 찾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고. 그래서 너 뭐 찾냐 했더니 있었는데 뭘 찾냐 했더니 핸드폰이 없었다는 거야. 들고 그 후레쉬를 켜서. 후레쉬를 켜고. 와. 야,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이게 깜빡깜빡 하는구나. 맞아요. 그때 느꼈습니다. 뭐 안경 쓰고 안경 찾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네. 맞아요. 이럴 때는 재밌는 메모리 게임을 함께 하면서 기억력을 향상시켜보면 좋은데요. 다들 그 시장에 가면 이 게임 아시죠? 이거 뭔가 여기는 이제 시장 세대가 아니라 그렇죠. 마트 세대잖아요. 마트 이마트에 가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좋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말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닭꼬치도 있고. 시장에 가면 호떡도 있고 양파도 있고 양말. 아, 양파. 잠깐만 괜찮아요, 예진 씨? 제일 젊은 사람 아니에요? 깜빡깜빡하네. 끝나고 벌칙할 거예요. 나 다음에 하려면 시장에 가면 일소 아줌마 있고 이걸로 웃음 주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안 죄송해요. 개그를 못하지. 못 살리네, 못 살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저희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억력도 기억력인데 갑자기 시장 구경을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요. 시장 구경. 가면 떡볶이, 순대, 간 추가해 주세요. 호파도 주세요. 족발 좀 많이 주세요. 시장 얘기 그만해. 너무 시장이시잖아. 예. 이야, 그렇네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이 게임을 하자고 한 건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도 있지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뭐죠? 다들 시장에 가고 싶어 하는 걸 보니까 제 전략이 통한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제가 공개가 된다고요? 제가 큰 그림을 그렸어요. 빅피처네요. 오프닝부터. 네. 전통 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서 설 자리를 조금씩 잃어가고는 있지만 또 그곳만의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네. 시장은 인류의 경제 생활의 근간이 된 만큼 그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바로 시장의 역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야, 재밌겠다. 이거 지금도 시장 구경 가나요? 그러니까요. 1장이야, 3일장이야, 2일장이야, 매일 열리는 장이야. 그리고 저 지금 되게 시장하거든요. 얼른 갈게요, 얼른 갈게요. 자, 함께 보시죠. V샷 스타트! 아무래도 좀 정겹죠, 그죠? 좀 깎아주는 맛도 있고 깎아달라 하면. 맞아요. 주선호가 같이 나오는데 물건도 깔고 그 옛날 풍속 재미가 아니십니까? 싸게 팔고 물건 좋은 걸 소개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고 싱싱하고 이러니까 여기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요새는 사실 불법이지만 옛날 시장에서는 뭐 강아지도 팔고 병아리도 팔고 이런 동물도 많이 팔았었어요. 맞아요. 어묵이다, 어묵. 신터울에 과연 신터울이다 이게.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과 식재료를 사고 파는 시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삶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온 장소죠.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음 시장이 생겨났을까요? 우리의 문헌에 나타난 최초의 시장은 삼국사기. 하지만 이것은 당시 신라의 서울에 해당하는 경주에 세워진 관설시장이지 우리나라의 시장의 효시라 보긴 어렵다. 시장은 인류의 발자취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처음엔 물물 교환 형태로 있다가 일정 장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으로 진화했는데 최초의 시장은 조선 왕조가 한양을 건설할 당시
새로운 수도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것. 아, 정식으로 시장이 생겨난 건 조선시대부터네요. 줄의 고공기후 수도건설 원칙인 좌묘우사, 전조후시라는 틀에 의거해서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즉 궁궐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의 종묘, 우측의 사지, 그리고 앞쪽에 조정, 정부 청사, 그리고 뒤쪽에 시장을 둔다는 이제 그런 원칙입니다. 야, 수도를 건설할 때 궁궐 뒤쪽에 시장을 꼭 두게 되어 있군요. 그만큼 시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최초로 생겨난 시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 궁금하네요. 수도 건설 당시 우리에게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시장의 이름은 지금의 종로 사거리에 자리한 운종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재화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해서 운종가로 불렸다. 종로는 한마디로 조선시대 최고의 번화가였다. 아, 그래서 운종가구나. 이름이 진짜 멋있어요. 맞아요. 종로는 저 때부터 막 번화가였네. 아, 왜 모른 척 하세요? 저 때부터 운종가 가서 저기 쇼핑하고 계셨잖아요. 아, 운종가 시대. 왜냐면 바로 알고 있더라고. 나오자마자 구름 문자 써서 한 거야. 이렇게 알더라고. 맞아. 저 때 집신도 저기서 사고, 네, 활동화도 저기서 사고. 곤방대도 저기서 사지 않았어요? 그거는 지금 나이가 안 돼서 못 샀어요. 아, 맞네. 만 21세가 돼야 곤방대를 살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싸가지 없다고. 만 21세 안 되면 그 곤방대 못 샀어. 싸가지 없다고. 혼났어. 몰매 맞았어. 네. 아, 됐냐? 이 운종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전이다.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었지만 유기전은 비단, 무명, 명주, 생선, 종이, 배, 모시 등을 판매하는 시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도 다양하게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혹시 세 분은 시장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세요? 전 어릴 적 시장에 가면 꼭 엿장수가 오. 계셨어요. 엿장수 분이 꼭 각설이 분장하고 2인 1조로 다녀. 남편인가 봐. 그러니까 부부인가 봐. 땅다라당당당 땅다라당당 가이다. 따따따. 맞아. 익숙한 분. 딱딱딱. 맞아. 그 옆에서 막 장구 줬다가 알바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1인 몇 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흘려서 보고 있어 막. 멋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지금. 저 오. 가위 큰 가위로 해가지고 이걸로 탁탁탁 치면서 맞죠? 맞아. 그거에 홀리면 안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 문화재처럼. 울릉도 호박역이라고 하는데 호박 맛은 하나도 안 나. 그냥 달기만 하러. 맞아요. 자, 이렇게 시장에 가면 언제나 재미있는 얘기가 넘쳐나는데요. 네. 그 중심엔 시장 속 사람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선시대 시장에도 아주 특별한 인물이 존재했었다고 하는데 이름하여 여리꾼. 여리꾼. 정답. 여리꾼. 여리여리에서 여리꾼이었죠. 여리꾼. 이렇게. 여리꾼. 나처럼 여리꾼 하고 싶다. 나처럼 여리여리한 거예요. 아, 저건 여리꾼. 남봉꾼. 아, 여긴 남분. 사기꾼. 사기꾼. 꾼들의 모임. 제주꾼. 제주꾼. 좋아. 뭐야, 콧소리 뭐야. 성형꾼. 눈, 코 두 개밖에 안 했어요. 그 정도면 성형꾼. 아니 근데 여리꾼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전 행랑이 생겨나자 상업 활동이 촉진되면서 다양한 상인도 출연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리꾼. 조선시대부터 등장한 상거래 풍속인데 여리꾼이란 일종의 손님과 상인을 중개하는 사람. 예를 들어 10원짜리 물건을 여리꾼은 손님에게 15원으로 얘기한다. 흥정 끝에 물건이 12원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이원은 여리꾼이 자기 몫으로 챙기게 되는 것이다. 아, 중계를 하셨대. 중개상이네. 중개상이네. 삐끼요. 맞지, 그거 맞지. 피키. 에이전시네요. 에이전시. 그리고 그들 사이에 쓰는 암호도 있어요. 아무가 있어. 그러니까 손님을 데리고 가서 주인과 흥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면 자기가 얻어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점 주인과 여리꾼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암호까지. 아 저러면 뭐 안 넘어가고 못 빼기죠. 맞지, 요즘에는 뭐 암호라기보다는 이게 계산기 딱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외국 나가면 천밭 안돼 비싸. 천밭 고퀄리티 천밭 고퀄리티 또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순간. 태국인데요?
그리고 이 조선시대에는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5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5일장이 성행을 했는데요. 이 5일장의 1등 공신은 바로 이분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지? 그러니까. 보부상, 보찜 장수를 뜻하는 보상과 등찜 장수를 뜻하는 부상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아, 보부상이 그런 물건을 뜻이었구나.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녔던 보상은 주로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값이 비싼 물건을 취급했다. 야, 보찜 장수가 가성비가 좋았네요. 가성비 갑이네. 부상은 지게에 부피가 큰 물건을 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판매했다. 주로 생선, 소금, 그릇 등 값이 싼 생필품을 다뤘다. 조선시대에는 산업공상의 계급에 따라 그 어떤 사람들보다 천하게 여겨졌던 보부상들. 하지만 조선시대 상업활동의 중심에는 늘 이 사람들이 있었다. 게다가 정보 전달이 빠르고 지름길을 많이 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물건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상업 발달과 더불어 교통로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다. 이분들이 조선시대 그 경제를 다 이렇게 맞아. 원활하게 만든 거예요. 맞아. 진짜 큰 역할을 하셨네요. 야, 이 보부상들이 없었으면 5일장이 어떻게 섰겠습니까? 맞아요. 야, 누가 그 물건들을 그냥 전국 팔도로 짊어지고 다니면서 맞아요. 저 산골 마을까지 가가지고 이분들 없었으면 다들 소금 짠맛 못 느끼지. 맞아. 사는 사람들. 맞아. 보부상은 조선시대 상업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윤택하게 만들어줬는데요. 보부상이 활약하던 조선시대 5일장의 모습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상품을 매매하던 조선시대의 정기시장이었다. 농민, 수공업자, 어민 등의 생산자들은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 서로의 물품을 교환했다. 조선시대에 보통 5일마다 열리던 시장에 보부상은 다양한 물건을 유통시키는 주체가 되었다. 5일장에서는 물건만 팔았던 것이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오갔고 대단히 거래가 형성되기도 했으며 노래와 춤이 펼쳐지는 삶의 공간이었다. 자, 이렇게 그야말로 시장은 당시 서민들의 인생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전통적 상거래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조선시대 최대의 시전 6개를 뜻하는 유기전도 몰락하고 맙니다. 이렇게 일제에 의해 상권을 강탈당한 우리의 시장은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는데요. 해방 이후 5일장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암시장 형태의 시장이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더 사람이 많아졌어요. 오, 바글바글하네. 식량을 비롯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 서울 봉천동의 암시장이 생겨나 성시를 이루었다. 그때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통조림, 초콜릿, 빵, 커피, 주스 등 인스턴트 식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야, 저런 암시장에는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맞아. 막 심지어 탱크도 판다는 얘기 있었어. 아니 정말이야. 아니 진짜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가 내가 암시장 가면 없는 게 없어요. 탱크도 하나 사와 막. 진짜 그런 말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 미제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어요. 맞아요. 50년대에는 이런 암시장만큼이나 인기 있는 시장이 바로 야시장이었는데요. 밤만 되면 종로거리가 환하게 밝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습 궁금하시죠? 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열린 서울의 야시. 서울 종로거리의 명물 야시가 5월 19일 밤부터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흰 휘장으로 둘러싸인 옛 모습 그대로 다리에 가지가지 국산품을 펼쳐놓고 터저름 방거리를 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시장 열리면 이렇게 반갑고 너무너무 기쁜데 50년대부터 이렇게 신기하게 야시장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네요. 맞아요. 사실 야시장은 그보다 한참 전인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당시에는 서울 구경을 와서 창경원 벚꽃과 종로 야시장을 안 보면 서울 구경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시장은 서울의 명물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통시장이 그 지역의 명물로 자리 잡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장에 가면 지역 특산품은 물론이고 숨은 맛집들도 진짜 많아요. 시장에 가봐야 돼. 네. 그 있잖아요. 광장시장 가면은 마약김밥, 그렇죠. 속초 중앙시장에 닭강정. 맞아. 진짜 끝내주잖아. 기름떡볶이, 너무 맛있어.
기름 떡볶이 약간 하얀 거. 그 하얀 게 이렇게 기름에 간장 느낌으로 해가지고. 딱 먹으면 짭짤하면서 여기 침샘이 확 올라오잖아. 오, 여기 따끈따끈해. 침 나와. 아유 정말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시장은 그래도 좀 깔끔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정말 축축하고 닭 비린내, 막 생선 비린내. 맞아, 그랬어. 사실 조금 깨끗하진 않았어. 맞아요. 네. 1960년대부터는 이런 시장에 대한 그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건설의 세소시. 서울 시내 중구 오장동에 현대식 설비를 갖춘 큰 시장이 건설되었습니다. 서울 중부시장 주식회사가 9억 9천만 원의 민간 자본을 들여 작년 3월에 착공해서 지난 2월 26일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와,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서울 중부시장은요 아직도 있는 곳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최대의 거더물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시장은 4,900평의 대지와 2,300여 개의 최신식 점포를 갖추고 있으며 이날 낙성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중부시장의 발전을 축복했습니다. 조선시대 시전부터 60년대 현대식 설비까지 갖춘 최신식 시장까지 시장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70년대부터는 시장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추석을 앞둔 장터.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사람들이 가득 찬 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특히 50년대에는 전국 곳곳에서 5일장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장에 내놓을 물건을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시장에서는 소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흥정을 벌이고 신선한 생선을 구하려는 농촌 주민도 몰려듭니다. 장이 파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주막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70년대에는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던 양령시장이 부활하면서 시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런 시장 근처에 가면 한약재 냄새가 확 풍기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저런 시장의 약방 안을 들여다보면 뿔 달린 사슴머리가 통째로 걸려있고 막 자라 있지, 뱀 있지, 진해 뭐 별의별 약재들이 그냥 다 전시되어 있어서 조금 무섭기도 했어. 무섭지. 그 뭐 건강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흑염소. 맞아요.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문을 열면서 4,600톤이 넘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16만 6천 평 대지에 6만 평 규모의 건물을 갖춘 이곳 도매시장에서는 과실류와 채소류, 생선류, 건어류, 육류 등을 하루 4,680톤씩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락시장이죠? 네, 송파동에 있는 네. 가락시장이죠.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밀리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시장은 시민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반 시장뿐만 아니라 약재 시장 같은 전문 시장들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시장이 진짜 많이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면 수산물 전문 시장. 아지매요. 이 부산으로 안 오면 그 자갈치 시장 빼놓을 수 없다 아닙니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좀 똑바로 좀 아지매처럼 한번 해주소. 어디서, 보이서, 사이서, 야 서서, 보이서, 사이서. 와 이거 찢었다. 찢었다. 찢었나? 아, 그런데요. 예. 왜 이름이 자갈치 시장이에요? 부산에서 자갈치가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저기 어디 사람이에요? 저 서울 사람인데요.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해요. 요런 말투로 자갈치에서 생선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바로 이제 바가지 되나요? 예 야. 어떻게든 사투리를 써야 돼요. 네. 자갈치에서는. 자갈치 한 마리 주이소. 그 한 마리 드릴게. 예, 얼마입니까? 주이소. 물어봐야 되는 거 얼마입니까? 아닙니까? 148,000원이라 이게. 싸네 예. 역시. 주이소. 감사합니다. 오늘 장사 다 했네. 다시 가야지. 이소영 씨처럼 자갈치 시장이 바닷물고기, 이 자갈치에서 따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갈치 시장이라는 이름은 처음 시장이 생길 당시에 길게 뻗어있던 자갈밭이 있었는데요. 그 자갈밭을 자갈처라고 불렀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뜻이 있어. 자갈치. 아우. 자갈처 시장이었는데. 자갈처 시장. 예. 오늘 유튜브 덕분에 제가 또 지식이 생겼습니다. 똑똑해졌어요. 자갈치. 그리고 제 설명할게요. 덕분에 싸게 생선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았잖아요. 14만 2천 원보다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 사투리를 못하는데 알아서 무슨 소용이야. 무슨 하나 주이소. 칠판을 조그만 걸 갖고 가서 아지매요. 이거 얼만겨? 이게 얼만겨? 목이 아파서 이게. 그렇지. 아. 자, 이렇게 다양한 전문 시장과 대규모 시장들이 생기면서 전통 시장은 크게 발전했지만 대형마트와 대기업 마켓들이 점차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존폐 위기를 이제 맞게 됩니다. 안 돼, 안 돼. 관련 뉴스 함께 보시죠. 재래시장의 대표격인 서울 남대문 시장. 주변 백화점의 화려한 연말 매출 성적에 비하면 올겨울 상인들의 마음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백화점 같은데 뭐 경품이고 하니까 손님들도 뭐 전부 백화점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사 안 된다고. 그냥 물건만 다 갖다 놓으면 털단나고 팔질 않고. 작년보다 반 이상의 손님 많이 떨어졌거든요. 옛 명성을 되찾고자 재개발 재건축 논의가 오가고는 있지만 시장의 몸집이 큰 탓에 십수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서울 망우동 우림시장 상인들은 그래도 올 한 해 보람을 느낍니다. 어렵게 추진한 리모델링 사업이 할인점으로 향하는 주민들의 발길을 돌려 매출이 30% 이상 뛰어오르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야채 생선 과일 같은 거는 신선도도 훨씬 낮다고 보고요. 또 직접 직거래 등을 통해서 싸게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재래시장이 충분한 강점이 있고. 산업자원부와 한국유통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의 재래시장 1,100여 곳 가운데 지은 지 40년 이상 돼 낙후 정도가 심한 곳은 46%. 안전 문제가 심각한 곳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시장이 대부분 좀 오래되고 네. 시설도 좀 낙후돼 있긴 하죠. 맞아요. 재래시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 시장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전문 특화 시장 그리고 생활권 중심 시장이 세 가지 유형으로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장도 변해야죠.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재래시장. 제도약이냐 쇠퇴냐의 기로에서 생존을 위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쇠퇴해가는 우리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09년부터 전국 재래시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엔 모바일 상품권 형태도 등장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시장 역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요즘 대세잖아요. 이 라이브 커머스. 맞아. 라이브 커머스와 연계를 해서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유입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라이브 커머스의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소영 씨, 네, 오늘 파야 될 안녕하십니까. 제품은 효소예요. 효소입니다. 보여주세요. 먹기 위해서 이 산나물들 이거 네네. 같이 이렇게 다 갈아가지고요. 산나물을 이렇게 쫙 데쳐서 한 입에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사야 돼. 얼마예요? 아니 심지어 진짜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나물들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를 했는데 나물. 워낙에 이제 또 시장 물건이다 보니까 싸게 좀 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더니 덤두들고 있더니 4분 만에 완전 매진. 4분 만에? 4분 만에. 야, 이 완판의 완판녀네, 완판의 여행. 야. 4분 만에 3만 원이랑 막 이런 거 잘했네. 줬었는데. 시장 제품을 이렇게 팔게 도와줬잖아요. 이거 아이디어다. 그쵸. 시장에서 문의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번 출동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만들어봐야겠다. 저희까지 4명. 그렇지 우리 왜냐면 요일별로 나눠서 일주일 뉴스 동안. 버전으로 만들어 파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네, 새로운 소식입니다. 오늘 신정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오늘 순대가 들어왔는데요. 자, 순대가 원래 1kg에 38,000원인데 오늘은 34,000원에 여러분들 식탁에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조혜진 기자, 조혜진가. 네, 저는 여기 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씩 묶어서 가면 되겠네. 네. 투자하겠습니다. 가시죠. 살에 걸렸어. 매진입니다. 매진. 홈쇼핑 같지만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전통시장의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 물건을 살 손님 찾기에 나선 겁니다. 직접 출연도 하시고 상인분들께서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퀵커머스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놀러와요 시장 사장님 놀장 주문이요. 이 앱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진짜 하는구나. 진짜 저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재래시장의 매출이 크게 오르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 성향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낸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좋다.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시장도 배달에 적극적입니다. 주문이 들어오고 광어를 골라 회를 뜬 후 포장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10여 분. 퀵배송 서비스를 통해 반나절 안에 고객의 집까지 배달됩니다. 진짜 쉽고 간편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네요. 당일 2시까지 주문을 해주시면은 6시나 7시 사이에 댁에서 드실 수 있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시장 안에 대형 유통업체를 입점시키는가 하면 포털업체와 손잡고 온라인 배달 시장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네요, 또 정말.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도 혼자서 살기에는 혼자서 경쟁력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통시장 내에 그 대기업의 그 프랜차이즈 그 슈퍼마켓이나 또는 SSM 같은 것들이 입점해가지고 대기업의 슈퍼마켓이 잘 파는 것들은 거기서 팔고 또 거기서 잘 팔 수 없는 것들은 전통시장 쪽에서 팔고. 좋은 변화네요. 그러니까. 과거 만남의 장이었던 시장도 오는 손님만 기다리지 않고 손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상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루리 톡. 네. 자, 이렇게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는 뉴스와 함께 시장의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 시대별로 모습은 달랐지만 그 안에 정겨움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가까운 전통시장으로 나들이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뉴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가득한 상암동 라떼 시장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시장에 가면 소영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시장에 가면 소영이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진혁이도 있고. 아줌마 갈 거면 이거 예, 클립으로 잘 남겨주세요. 네, 꾹꾹꾹꾹. 남봉, 열이 꾼다. 남봉꾼. 아, 여긴 남부 사기꾼, 사기꾼. 사기꾼. 꾼들의 모임. 제주꾼. 제주꾼. 좋아. 뭐야, 콧소리 뭐야. 성형꾼. 눈, 코 두 개밖에 안 했어요.